이번에는 성경 속 인간의 인종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영상 일부는 여러 창조과학 교수님들의 세미나 내용과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요. 특히 켄트 오빈드 교수님과 김명현 교수님, 이재만 교수님 자료들도 참고한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와 성경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지금 지구에 흑인, 백인, 황인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유전의 법칙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아시면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 유전의 법칙 알아? 라고 물어보면 응 알아 라고 대답은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는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흑인, 백인, 황인종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좀 더 세분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종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인종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머리카락 생김새나 얼굴 면적, 코 크기, 눈 색깔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속의 이 인종 문제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걸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은 노아 가족 8명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전에는 아담과 이브 2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 가족 8명으로 시작한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고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셈은 황인이었고 함은 흑인이었고 야벳은 백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얼추 말이 되는 것 같이 들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노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뒤로 더 내려가서 아담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노아의 때와 다르게 아담과 이브는 한 쌍이니까 한 인종밖에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아담을 통해서 노아까지 내려온 건데 그러면 처음 아담과 이브 한 쌍으로 인류가 시작된 거니까 아담 때 이미 인종이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이 인종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노아 가족을 알아보기 전에 더 냉정하게 먼저 아담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는 한 조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유전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피부색의 분포를 보면 아프리카 쪽이 비교적 피부색이 까맣고요. 그리고 북유럽 쪽이 하얗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을 멜라닌 색소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시죠?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흑인에 가깝고 반대의 경우가 백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백인들에게는 멜라닌 색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피부층에는 멜라닌 색소층이 있어서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흑인이고 그게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백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명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피부 색소층이라고 보고 검은 물감이 멜라닌 색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유리잔에 그 검은 물감이 많이 섞여 있는 쪽이 흑인 그리고 적게 섞여 있는 쪽이 백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유전 정보 중에는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멜라닌 색소가 아주 뚜렷하게 표현돼서 검게 되는 유전인자를 우성이라고 가정하고 또 그에 반대되는 경우를 열성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완전 순수한 흑인과 완전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한 흑인의 경우 멜라닌 색소에 관한 한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을 거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정자와 난자, 생식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생식세포에는 몸에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 요 앞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형태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우성인 여자인 경우에는 우성 정보만 가진 난자만 만들어지고 그리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유전 정보만 가진 정자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마치 농도가 다른 물감이 섞이는 것처럼 중간색이 나옵니다. 중간색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성만 있지도 않고 완전히 열성만 있지도 않기 때문에 중간색이 나오는데 이걸 혼혈 갈색, 영어로는 뮬레트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표를 퍼네스 케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혼혈 갈색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여기 혼혈 갈색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열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성과 열성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전과는 달리 이 여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혈 갈색의 남자도 역시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신기하게도 앞전에서처럼 중간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색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우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에는 아주 까만 아이가 나오고 열성들끼리만 결합되면 아주 하얀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성과 열성이 여러 형태로 결합되면 또 다양한 색의 중간색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분명히 부모는 피부색이 똑같은데 근데 자녀들은 다양한 색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데 수만 년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1대만 거쳐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양해지는 건 이 유전의 법칙의 문제이지 무슨 오랜 세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인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순수한 백인 남녀 커플 한 쌍이, 그러니까 이 표를 기점으로 봤을 때 열성 정보만 가진 두 명의 남녀 부부가 아주 햇빛이 뜨거운 아프리카 땅에 가서 평생을 살았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햇빛이 뜨거운 그 아프리카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피부가 까맣게 탄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의 피부가 검은색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부모와 똑같이 하얀색 자손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똑같이 이 부모처럼 열성 정보만 가진 두 그 자손이 그 아프리카 땅에서 또 한참을 살아요. 그래서 또 피부가 까맣게 탄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그 열성 정보만 가진 그 두 자손이 결혼을 해서 또 자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00대를 거쳤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100대를 지난 뒤에 자손의 피부가 어느 정도는 까만 피부의 자손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검은 피부의 유전인자가 중간에 껴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햇빛이 뜨거운 아프리카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손에서는 순수한 하얀색 피부를 가진 자손만 계속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전의 법칙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사용했던 이 표에는 황인종은 없습니다. 이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로 흑인 백인을 갖고만 만든 간단한 모델로 만든 표이고요. 만약에 전 세계 인종이 이 표에 다 들어가려면 여기 축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렇게 3차원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자손을 낳아도 흑인과 백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이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의 자손이 나오는 실제 예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피부색이 같은 뮬렛도 브라운의 부부 사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완전 흑인 아이와 완전 백인 아이 두 명의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말고도 찾아보시면 비슷한 사례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기사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 부모가 특정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천재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아시죠? 근데 이 타이거 우즈가 인종학, 학문 분야에서 연구대상 1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모르셨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타이거 우즈는 카블랑 네이션이라는 인종인데 이게 백인, 흑인, 아시안 혼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부모에게 많은 유전 정보를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흑인 50%, 중국계 25%, 아메리칸 원주민 25% 유전 정보를 받고 어머니에게는 태국계 50%, 중국계 25%, 화랑계 25%를 물려받아서 타이거 우즈는 아이를 낳으면 지구상의 모든 인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거 우즈의 딸은 더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지금의 다양한 인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격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지금 지구의 인종 분포를 보면 왜 같은 인종들끼리 모여서 살까 하는 문제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에서 여러 인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자손을 낳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했겠죠. 그렇게 인구가 계속 불어나면 당연히 서로 살 곳을 찾아서 점점 새로운 땅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위해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성 정보를 가진 자손들, 그러니까 까만 자손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 후손들을 낳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후손들은 다 까만색 후손들만 나오겠죠. 그리고 열성 정보만 가진 자손들, 그러니까 하얀색 자손들이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자손을 낳게 되면 그 후손들은 다 하얀색 후손들만 나오겠죠. 그리고 중간색을 가진 자손들끼리 적당한 지역에 가서 자손을 낳으면 그 후손들은 또 다양한 중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이 여긴데요. 여기서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갔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우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아프리카 쪽으로 가도 거기는 후손들이 다 까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열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유럽으로 올라가도 거긴 다 하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백인들이 위로 가고 흑인들이 밑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사용하면 인간이 원래 살 수 없는 극지방 같은 북극에서도 긴 시간 살 수 있고 아주 더운 적도지방에서도 긴 시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전에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이 환경에 맞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피부가 까맣고 머리가 곱슬이고 눈동자가 어두운 톤을 가진 흑인에 가까운 인종들은 햇빛이 따뜻한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갔을 거고,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금발에 눈동자가 밝은 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인 땅으로 갔겠죠.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선글라스 아시죠? 이 선글라스가 흑인 사회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백인들 사회에서 생겨난 거 아시나요? 흑인이나 황인종들은 햇빛이 쎄도 인상 쓰면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는 반면 백인들은,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눈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 문화가 백인들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백인들의 피부는 햇빛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뜨거운 햇빛에 조금만 피부가 노출이 많이 되면 피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 주근깨 같은 것도 백인들에게서 주로 많이 생기지 흑인이나 황인종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인종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것을 찾아서 퍼져나갔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노아방주 동물편에서 말한 자연격리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홍수 끝나고 아라랏산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당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말자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바벨탑을 쌓다가 서로 언어가 나눠지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했겠죠. 그리고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언어에 따라, 가족에 따라 그들이 곧 나라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는데 가족은 흩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가족들끼리는 언어가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최근까지도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특히 미국 땅에서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가족에 따라 언어에 따라 나라를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종차별이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 언어에 따라 가족에 따라 인간을 나누지 않으셨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도 하나였고 그리고 인종도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게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전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존재하는 그 많은 언어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정확한 기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자는 인간들이 만든 근거가 되는 증거들이 있지만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참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진화론에서는 미스테리인데 성경적으로 풀면 풀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비슷한 인종들끼리 격리되어서 각자가 살기 적절한 땅에서 살다가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뒤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땅이 처음에는 아시안 계통의 인디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인디언들만 살고 있다가 유럽에 살던 백인들이 여기 대서양을 건너와서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신들보다 문명이 훨씬 뒤처진 아프리카 땅의 흑인들을,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흑인과 백인의 혼혈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흑인, 백인이 함께 섞여 살면서 흑인과 백인의 혼혈, 즉 앞전에 말씀드린 뮬렛도 브라운의 인종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아시아 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땅 살기 좋다더라 하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이 아메리카 땅에 아시아 사람들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인종들이 이 미국 땅에서 완전히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서 아까 얘기했던 타이거 우즈 같은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진 혼혈 인종이 나오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노아 아들 3명이 반드시 흑인, 백인, 황인이 있어야만 그 뒤로 다양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명만 타이거 우즈같이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뒤로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은 타이거 우즈같이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 어벤져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벤져스를 보시면 파란색 피부를 가진 인종, 초록색 피부를 가진 인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의 피부를 가진 인종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생각해본 게, 예를 들어 만약에 노아 자손 중에 좀 전에 얘기했던 황인종 유전인자가 원래는 대홍수 전에는 있다가,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는 있다가 그 노아 가족 8명이 모두 그 황인종의 유전인자를 안 갖고 있었다면 지금 지구상에는 황인종에 관한 유전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지구상에 황인종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역추적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노아 가족 8명이 갖고 있던 유전 정보가 다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대홍수 전에는 멜라닌 색소 말고도 다양한 피부의 색소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인종을 나누는 더 다양한 피부 색소의 유전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인종에 관한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